지금 미야코지마 바다에 놀러 와 있는데요. 디지털 노마드의 끝판왕 삶을 살고 있는데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영감이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스파미가 조만간 큰 이벤트 가지고 올 건데요. 여기 미야코지마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디지털 노마드 지원금이라고 항공권을 지원해드리는 이벤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친구한테 공유하시고 댓글 남기시고 구독 눌러주셔야겠죠?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파미입니다. 저는 지금 미야코지마에 이렇게 놀러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달러를 계속 벌고 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들도 디지털 노마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좋은 풍경에서 화면을 켜게 되었습니다. 여기 미야코지마는 일본의 한 섬인데 아시아의 몰디브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많이 볼 게 있는 건 아니지만 휴양하기에 정말 최고고 한국에서 2-3시간만이면 오고 직항도세로 생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디지털 노마드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요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행을 하면서 자유롭게 일을 해서 사는 게 디지털 노마드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 디지털 노마드이죠. 내가 맨날 회사에서 치이고 집에서 치이고 떠나고 싶어 하는데 돈 때문에 상황 때문에 떠나시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노마드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도 충분히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문화, 하나의 삶의 새로운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노마드가 필요한 거는 5060 대표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 희망하는 삶 조사를 했을 때 약 40% 이상이 여행 혹은 취미를 하는 삶이라고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뭔가를 벌어야 되는데 이 디지털 노마드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여행하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은퇴를 앞두신 분들 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한 직업 3개 정도를 제가 추려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들어보시고 나의 방향성은 뭐야? 라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행 혹은 컨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요즘에는 내 핸드폰이나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에 나를 PR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요즘에는 내가 실력이 부족해도 AI가 대체해서 아주 멋진 콘텐츠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근데 해외에서도 그런 홍보나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필요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청에서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팔로워 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채널의 규모가 크지 않아도 충분히 여행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돼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인스타그램 채널을 채우고 유튜브를 키우고 하면서 여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그런 SNS는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요즘은 유튜브가 저는 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채널 규모가 작아도 영상 만드는 게 공수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협찬이나 이제 업체에서 광고를 줄 때도 유튜브 채널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인스타그램으로 방향성 잡아서 2030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지 말고 유튜브 채널만으로 승부를 볼 수 있으니까 저 같으면 유튜브 채널에 집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컨텐츠 여행 크리에이터가 된다면은 구독자 1000명을 목표로 해서 충분히 협찬받을 수 있는 유튜브를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고를 하는 것도 지급을 해줍니다. 내가 영상을 찍어 올리면 그에 대한 페이를 해주는 건데 팔로워 수에서 따라 다르지만 10만원부터 50만원,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제가 제주도청에서 광고를 집행을 의뢰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여행하는 인플루언서들, 디지털 노마드 인플루언서를 3명을 섭외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3명을 섭외를 했어요. 근데 제주도청에서도 요구한 게 팔로워가 많지 않아도 된다. 제주도를 잘 어필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더 많은 팔로워 수가 뭐 40만, 50만 명이었던 분들도 있지만 그냥 4만 명인 분이 채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원고료를 약 80만 원을 지불을 하고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70만 원에서 80만 원, 뭐 많게는 100만 원까지 해서 3명을 이제 운영을 했었고 저는 총 의뢰 비용을 경비 포함해서 1000만 원의 의뢰 비용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 100만 원씩 3명 뺀다고 해도 제가 가져가는 비용은 700만 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직업이 나옵니다. 바로 광고 대행사 운영대행입니다. 저는 광고회사로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내가 하는 게 지금 광고인가? 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정말 참 돈이 됩니다. 저도 많이 벌었어요. 몇 억 정도 벌었는데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학교를 자퇴했잖아요. 고등학교를 자퇴했으니까 글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매일매일 꾸준하게 3개씩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이 글과 멀어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단순하게 블로그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블로그에 방문자가 100명, 1000명, 그리고 네이버 메인에도 소개가 되면서 하루에 이제 몇만 명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18살 정도였는데,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원고료도 주고 돈도 주는구나, 사람들이 날 광고 채널로서 찾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글을 하나 썼을 때 몇만 원씩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꽤 많이 받는데, 이거 글 쓰는 거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저걸 주는 사람들은 얼마를 주고 의뢰를 하는 걸까? 이 일을 나한테 주는 사람은 중간 의뢰상일 텐데 최초에 의뢰하는 사람이 더 부자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거를 이제 중개하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 돈까지 다 받아서 내가 일을 줘야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광고주들을 찾아서 영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광고 대행사를 1인으로 차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으로 잡았던 거는 배달 맛집을 광고하자. 그때 한창 코로나였거든요. 그때 제가 엄청나게 돈을 쓸어 담았어요.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 배달 맛집들의 광고 니즈, 뭐 맘카페나 네이버 블로그나 그런 어딘가에 노출되고 싶은 지역의 로컬적인 광고 채널들을 제가 확보를 하고 이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저한테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도 광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광고 대행사를 혼자 차려가지고 나중에는 직원을 4명, 5명까지 두고 일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20살 사장이었죠. 근데 이 일을 그때 저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알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광고 대행사를 운영을 하고 프리랜서로 일이 필요한 인플루언서들을 찾아가지고 업체와 연결을 해주는 걸로도 수익화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야말로 직접 컨텐츠를 만들지 않아도 그 역량에 필요한 사람과 광고가 필요한 이제 광고주를 매칭을 시켜주는 일이다 보니까 딱히 이제 품이 많이 들어갈 게 없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피곤한 거는 깐깐한 그런 이제 광고주들을 만나면 그쵸? 좀 힘들죠? 그래서 광고주들은 어떻게 찾냐라고 했을 때 직접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콜센터에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뭐 광고 필요하지 않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았었고 몇 군데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해주면서 여기가 좋다라고 이제 여기저기에 소문이 나서 좀 소개서계 형태로 영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크몽이나 숨고 그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모객을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온 게 여행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고 대행, 프리랜스 광고 기획가 이 일이고요. 세 번째는요, 대망의 달러 채굴, 쇼피파이로 달러를 채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여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돈이라는 건 달러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벌어야 된다. 제가 이제 수백 번도 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컨텐츠 올린 거 중에서 미야코지마를 여행하면서 오늘 번 돈은 다 써야 해 라는 컨텐츠를 찍어서 조만간 올릴 거예요. 혹은 이미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 약간 쿠키 영상처럼 띄워드릴게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초도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노마드라는 거는 일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는 일하고 싶고 언제는 일하고 안 하고 싶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 얘기했던 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이제 소통을 해줘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 쇼피파이는 저는 놀고 싶을 때 며칠 동안 단 1초도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이 쇼피파이로 무엇을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바로 드랍시핑이라는 건데요. 내가 재고와 사입을 보유하지 않고 사진만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놓고 미국으로 제품들을 팔아서 달러를 벌고 마진을 남기는 게 이게 쇼피파이 드랍시핑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스파미 채널 구독하시고 더 많은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쇼피파이로 달러 채굴하는 게 현 시점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 세 개를 다 병행할 수 있습니다.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 여행하는 거 찍으면서 내가 이제 SNS에 꾸준히 업로드하고 그렇게 이제 콘텐츠를 올리고 하면서 같이 이제 친구가 된 인플루언서들이나 같은 업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일감을 연결해주는 광고 대행사 일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쇼피파이는 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만 잘 세팅을 해놓는다면은 자동으로 돈이 벌리는 자동화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래서 세 개를 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행하면서 월 1,000만 원 버는 삶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인플루언서 분들도 있지만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도 그렇게 똑똑하게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노마드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용기를 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미야코지마뿐만 아니라 저는 올해 여행 다녀온 게 두바이, 미국, 그리고 사이판, 일본, 싱가폴.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 막 노트북들을 바리바리 다 싸가는 게 아니라 딱 한 대의 노트북만 가지고 와서 일하고 영상 찍고 유튜브 올리고 하면은 그 순간에도 모두 다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제 노하우를 전수받으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디지털 노마드의 꿈을 지금부터라도 꾸시고 꼭 성공하실 수 있게끔 스파미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러려면 일단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스파미 채널 영상을 모두 다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돈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